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원입니다. 지난 한 주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네. 근데 늘 항상 물어보면 목소리들이 별로 안 좋아요. 피곤해요. 네. 늘 피곤합니다. 육아하는 게 그렇죠. 네. 네. 전투 육아 중이라. 저는 오늘 좀 이 생애 몇 안 되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찬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탈락에? 아동수당이요. 그 공지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건가요? 상위 수가 없는데요. 10% 계시군요. 네. 상위 10%.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 지금 있는 사람들만 봐도. 아니, 근데 인정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네네. 우리는 옆집분이 사는 거 보면은 뭐.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는 겪고 집도 없는데. 격하게 공감합니다. 집도 없어요. 차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재산 공개하는 거예요. 숨겨둔 재산들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드러난 재산에서 우리 옆집안이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던. 배 아니, 아프네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아우, 배 아파. 아우, 화장실 가야 되나?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네. 아동수당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옆집 언니가 탈락한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 주제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요즘 핫한 주제기도 하고요. 네. 엄마 아빠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제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아동수당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니까 저희 두둥둥 둥이 아빠님께서 이 기사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이제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아동수당 제도의 지급 대상은 0세에서 5세, 그러니까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까지 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생후 이제 7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통해서 쉽게인가? 저도 신청하지만 뭐 그리 어렵진 않았으니까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9월 21일 날 지난달 21일 날 첫 지급이 됐죠.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230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이는 국내 이제 0세에서 5세 아동 총 244만 4천 명 중에서 94%가 넘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 중에 184만 4천 명에 대한 지급은 확정됐고, 나머지 40만 1,000명은 아직 조사 단계라서 확정이 안 됐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옆집 언니가 탈락하신 걸 보니까 아마 조사가 대부분 끝난 것 같아요. 실제로 21일에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 명 됐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동수당이 뭐 저처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많을까요? 탈락한 사람들 불만이 좀 많죠. 글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왜 다른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는데 이게 실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제 아동수당을 전면적 도입을 일단 주장을 했던 바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지난해 대통령이 된 다음이죠. 지난해 이거 실제로 이제 도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거를 전액가 줄 필요가 있냐? 그렇죠. 100% 이 아동수당을 다 줄 필요가 있느냐? 부자들한테 왜 주냐? 그렇죠.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반발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소득, 뭐 재산, 그렇죠. 이제 월 급여나 부동산이나 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들 총합을 해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확정이 됐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제 지급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3, 4, 5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포함한 숫자죠. 그리고 이 월 뭐 1,000만 원이 넘는 이건 단순한 급여만이 아니라 급여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주거, 집이나 혹은 뭐 주식, 예금, 뭐 차량, 뭐 이런 갖가지 재산들 총합 이제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탈락 가구의 평균 소득 인정액은 월 1,9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소득은 월 1,205만 원 정도 되고 평균 재산은 10억 3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옆집 언니가 상당한 자산가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본인 인정 안 하셔도 뭐 어떻게 그러네요. 네.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대부분 나 아동수당 받아요 하는 글은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나도 탈락됐어요. 내가 왜 탈락됐어요? 나는 인정할 수 지금 없어요. 장난감 애들 장난감도 못 사고 정말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애한테 예쁜 브랜드 옷도 못 입히고 그런데 내가 왜 상위 10%예요 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 최근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다가 카드값을 보고 깜짝 놀라서 취소해주세요라고 쓰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이게 20%라는 게 정말 정확하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정말 이제 이게 자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 정확한 자산을 파악할 수 없도록 본인의 지산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20%에 해당하는 기준 자체를 지금 잡았었잖아요. 이 기준은 우리나라 국세청 통계청 산하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소득이나 어떤 기본 재산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 10%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정했던 부분이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열받으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이거지만 또 이걸 수련하는데 선별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지난달에 지급을 앞두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래서 추려내는데 뭐 탈락자와 합격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추려내는 데에만 1,600억 정도가 든다 총. 근데 이게 단순히 1,600억이 한 번만 드는 게 아니라 매년 들죠. 매년 들어가죠. 결국에는 줄긴 하지만 그 탈락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재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 계속 이 정도 비용은 이제 뭐 1,000억 이상은 적어도 들겠죠. 평균 1,588억. 거의 1,600억. 근데 5년간 이런 와중에 실제로 이제 이 10%를 탈락시켰지 않습니까? 탈락시킨 와중에 그 10%한테 많이 다 준다. 그러니까 100% 아동수당을 100% 다 지급한다라고 봤을 때 실제 더 들어가는 돈은 예산은 1,200억 정도다. 그러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선별 작업하는데 1,600억 쓰고 또 다 주는데 1,200억이면 그냥 다 주는 게 낫지. 400억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추정치입니다만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런 짓을 왜 하나? 시간과 돈 다 낭비하면서 실제로 이 조사를 하면서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뭐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해요. 맞아요. 실제로. 밤 12시까지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또 이것도 안 돼. 칼퇴 우리 일거 가정 양립을 위한 칼퇴근무. 칼퇴근에도 지금 이게 굉장히 지장이 미치는 거거든요. 52시간, 주 52시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아예 이 아동수당 선별 지급을 지금 정해져 있는 걸 없애고 100% 지급하는 쪽으로 국회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이 10%를 제외하자고 했던 뭐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냥 100%다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때 식으로 당시에 약간 무조건 반대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그 국민들을 생각을 못하고 정책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 근데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네. 100% 지급을 한다면서요. 네. 먼저 지금 성남시에서는 제일 먼저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해서 네. 못 받는 10%도 다 줄 수 있게 했고요. 지금 광명시하고 서울의 서대문구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쪽은 나머지 10%한테도. 네, 근데 이거의 또 문제점이 돈을 주는 건 주는 건데 돈은 그대로 나가고 이거를 선별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대요. 전부 정부의 다 정책이기 때문에 네, 100% 다 하되 주고 선별 작업은 또 해야 되고 주에서 자신들의 이제 자금으로 이제 네. 따로 지급한다. 그럼 그거 역시 또 돈이 이쪽으로 돈대로 들어가고 들어가죠. 다른 지역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지역이? 주부초다님 지금 아직 아이를 안 낳으셔가지고 사실. 네. 다른 근데 이게 지금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광명하고 서대문과 지금 성남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다른 되면 또 구도- 다른 구에서도 네, 그럴 수 있어요. 연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렇죠. 구청장들이 그거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소식이 없나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고양시에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일일이 공무원들이 조사해가지고 10%를 굳이 걸러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런 마음도 있죠. 국민이 혈세를 쪼아내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주차, 세금인데 불법 주차 열심히. 그렇죠. 거기 열심히 이제 공무원들 네, 단속하고. 단속하시고. 요즘에 단속 정말 열심히 해요. 세수를 걷어들이는 방법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 친한 애엄마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이게 12년 10월생부터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맞아요. 문제가 네, 많다고. 그 9월생이 딸인데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13년부터였으면 좀 덜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 찾아봤는데 청와대 청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아니 왜 그해 1월에서 9월까지 사람들 안 주냐. 그러니까 9월부터 맞아요. 시행하는 정책이라서 10월생부터 하는 네. 거냐. 그러니까 더 이거를 이제 처음에 반대했던 야당이 그렇지 않았으면 이 올해부터 원래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이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이렇게 근데 또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그러면은 그 전해 같은 거 왜 더 빨리 해야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애매하죠. 무료로 접종 못 받은 것도 되게 많은데 요즘 사람들은 다들 접종도 무료로 받고. 근데 우리 옆집 언니는 아까 우리 봤지만 굳이 그 친구도 아니,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니까요. 정말. 서울에 자가 있으시죠? 저는 서울에 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밉상 같죠, 약간. 자가, 네, 어쨌든. 근데 더 이상 요즘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머리가 아프네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핵심적인 부분은, 제일 큰 이슈는 이제 선별을 꼭 해야 되느냐. 100% 다 지급하면 안 되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탈락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 또한, 내가 왜, 그렇죠. 아니, 왜 내가? 나 세금 안 내나?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왜 나만 탈락을 시키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회에서 봤을 때 보면 대단한 부자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상대적인 차별을 또 느끼는 분들도 생기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애를 그 사이에 낳아서 키우면서 이제 받게 되겠죠?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 그러면 제외하면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엔 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90%? 아니 그러면 10%면 정말 부자다 치면은 90% 다 줘. 90%도 사실 보면 70% 정도 주면 안 되나? 그리고 왜냐면 이게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상위 10%, 20%, 30% 정도까지에게는 그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지금 뭐 기분이 나쁜 거는 내가 여기 탈락했다는 거? 거기에 10%라고 내가 10%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탈락했다는 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차라리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더 이제 어려운 뭐 상위 50% 이하인 분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않겠나요?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10%만 제외시킬 게 아니라 네. 소득 50% 정도까지만 해서 네. 그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윗사람들은 밥을 못 먹고 사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실제로 그들은 그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50%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임의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뭐 50%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네, 인정받는 저소득층으로 사람들은 인정받는 추가 사람들은 혜택 같은 게 있는 게 네.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퍼센티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퍼센티지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 사실 지금 10%도 무슨 기준으로 되는지도 사실 저도 잘 궁금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100%를 하기에는 너무 포퓰리즘이다 해서 이 정도까지만 양보할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50%도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그걸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그렇죠. 이게 필요하죠,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모든 사회가 피라미드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되게 그 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굉장히 얇아졌죠. 얇죠. 극소수로 위로 올라가면 정말 촘촘하게 정말 아주 적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라고 10%인데 난 열받는다라고 이제 하셨지만 10%와 또 1%, 0.1%는 또 간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5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근데 저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50% 이렇게 나누는데 또 사회적인 또 비용이 들 것 같고 그거를 또 국민적인 여론의 합의를 또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왜 나는 안 주냐 해가지고 만일 지금 현재 90%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40% 혹은 뭐 20, 30% 자른다. 아니 나도 먹기 살기 힘들어. 내가 세금 열심히 했는데. 그냥 되게 불만이 또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럼 아예 그냥 다 주자. 일단은 다 주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근데 이렇게 다 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 시림님처럼 나는 애도 없는데 세금 내는데 그렇죠. 이런 그럴 분들 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자들한테 내 세금을 줘야 되냐? 시린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기왕 주는 거 아까 얘기했던 50%를 선정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아예 그냥 뭐 유치원에 뭐 특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추가로 돈 들어가고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방과 후 수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좀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료 방과 후. 네. 근데 이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방과 후 수업을 시킨다거나 혹은 뭐 특활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부모가 내 자식은 안 시킬래. 난 예를 들어 어제 며칠 좀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제가 한 번씩 즐겨보는데 자연인일 수도 있어요. 사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애는 그때 생각을 못했냐 거기까지. 제가 그거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학교에서 받는 네. 거야. 학원을 해야지. 어차피 좋은 학원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이럴 그럴 수 수도 있고.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시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혼에 이제 아이가 없는 분들이 우리도 세금 내고 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쓰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이해는 되지만 생각해보면 결혼을 해서 그로 인해서 쓰는 사회적인 비용이나 소비가 훨씬 많죠. 실제적으로 뭐 아이 관련해서든 본인들 관련해서든 주거 관련해서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대책 애 낳으라 하고 이제 결혼하라고 하라고 하는 게 그거 보면 니네가 해야지 사회가 돌아간다. 거기는 그런 비용들이 많아져야지 사회가 돌아간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보면 너무 이제 아직까지 혼자이신 분들이나 혹은 독신주의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배 아프다고 하기 좀 그렇고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맞아. 실제적으로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나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그렇죠. 소비가 없어지고 이러면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보면은 단순하게 아이가 없다고 해서 왜 아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주냐라고만 보기에는 본인 또한 나중에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다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당연히 이해가 가요. 당장에 왜? 왜냐면 나는 결혼 나한테 안 주겠대.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한테도 돈을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지. 왜 얘네한테만 지원해줘라고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사회적인 합의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죠.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써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일자리 창출이 이제 사실 돈을 적게 쓰진 않잖아요. 지금 뭐 나오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수십조를 쓰는 이제 안 생기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져야 경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인해서 여기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 뭐 경제학 논리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규모의 경제가 돼야 사회가 굴러가는 데 훨씬 힘이 좋죠. 뭐 갑자기 약간 세기는 했는데 그럼 우리 주부초단님은 네. 이제 출산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아이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아동수당 받고는 싶은데 저도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고 네. 또 집이 서울은 아니지만 집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뭐 자산가네요. 우리도 전다 자산가네요. 못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조금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100%를 주는 게 첫째 본인의 관점에서 네, 제 관점에서 근데 그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그럴 입장일 거예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데 거기에 대한 보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100% 줬으면 하는 게 그 선별 작업에서 필요한 정보 같은 게 최소 60개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개인정보 열람하는 거에 따르면 병역자료, 출입국 기록, 대출 연체 내용, 장례 관련 정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뭐 그런 내 정보를 다 그렇게 일일이 낱낱이 근데 이게 아마 모든 게 처음에 다 공개는 되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4대 출연은 보험이나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이 기록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 소득과 이런 기준이 다 있고요. 위안교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도 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 우리 옆집 언니랑 저는 신청을 했지만 신청 과정에서 뭐 저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렇게 큰 정보를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진 않아요. 대신 아마도 이제 조사는 들어가겠죠. 실제로 만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얘는 그냥 충분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90%에 속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주겠지만 좀 까리하다. 뭔가 소득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더 추려봐야겠구나 했을 때 아마 그런 자료들을 뭔가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아. 주변에서도 조금 근데 이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좀 민감한 사람들은 10만 원에 그냥 내 개인정보를 파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저도 든 생각이 물론 뭐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리소설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음모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속속들이 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재산을 그런 모든 거를 다. 그렇죠. 뭐 숨기려고 숨기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세세한 내역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동의가 된 거니까. 이게 탈락한 사람들이 의외로 놀란 게 그러니까 나의 자산 정보나 이런 거가 정말 저보다도 더 속속들이 알고 있대요, 정부가. 그렇죠. 가장 좀 어이없고 좀 황당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의 예상 해지 금액이래요. 의외로. 그래서 보통 그런 거는 보험이 우리가 뭐 언제 받을 건지 아직은 생각 안 나고 납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신이 나중에 언제 뭐 이만큼 해지를 하게 되면은 납부하는 금액이 생기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탈락 사유가 됐대요.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나. 이제 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납입한 금액만큼 거기에 이자가 붙여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재산이죠.
네. 돌아올 재산이고 예금의 재산인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 돈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정작 본인은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 보이는 거죠. 정확히 파악하려면 사실 다 정신하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보유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또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안 했겠죠. 고려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집도 보면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단순하게 그래도 집것도 차는 감가상각을 사실 더 크게 보지 않나요? 수입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더 크고 네. 국산 차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산 차의 경우에도 수요가 많고 잘 팔리는 차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지지만 아닌 거는 훅훅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그 사람이 산 가격으로 쳤을 때 그걸 재산으로 친다고 하면 상당히 열받을 수 있죠. 내가 만약 그렇죠. 2억짜리 차를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 한 3천만 원도 안 2천만 원 하는데 그거를 만약 2억으로 쳤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 특히 강남 3구에 산다, 뭐 마포나 뭐 이런 좀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12만 많이 뭐 7억이다. 근데 실제 최근에 매물 시세로 치면은 뭐 12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어느 걸로 치느냐에 따라서 재산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파악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개인 정보를 다 주는 꼴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분들은 꼭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아동수당 계급론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 강남 3구에서는 그 음. 아동수당 이제 지원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수가 적은데. 적었죠. 네. 네. 실제로. 강남에서는 그 상위 10%에 속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한다고. 되게 싶은데. 실제로 이번에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얘기한 걸로 보면 실제로 신청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88.6%로 압도적으로 가장 낮았죠. 제일 높았던 곳이 이제 전북인데 96.7%. 대부분 광역시, 5대 광역시나 6대 광역시인가요? 6대 광역시랑 대부분의 시도들은 거의 93%, 4% 이상이에요. 근데 서울이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굳이 내가 신청을 해야 되나? 내 소득을 밝히면서까지. 또 탈락률 또한 서울이 5.1%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계급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옆집 언니가 떨어져서 기분이 별로라고 하지만 사실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받아서 좋긴 한데 탈락한 사람들 기분 나쁘다고 좀 그러네? 얘기 생각하시는 아니 저도 그 10만 원에 뭐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실제로 사는 거는 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걸 왜 나는 탈락을 시키고 10%라는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10%인 사람들이 그리고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네. 다 뭐 채용으로 하고 있거나 해외에 돈을 K만 군도에 뭐 이렇게 가 있으면 공개해요. 그리고 제가 많아 있고. 아는 분들도 보면은 일부러 자신의 그 자산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현금으로만 쓰고 그렇죠. 자기 명의로 금고에다 해놓고 현금 있지 넣어놓고 않고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걸러내기에는 그럼 가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금고 문 열고 따고 어딨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직원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불필요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잘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니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쪽으로 바꿔가자는 얘기가 좀 많아졌죠. 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아동수당이 어쨌든 지급되고 있는 이제 이제 됐죠.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대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애를 낳을 거야. 그보다 더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20만 원, 1년에 120만 원인 거죠? 아이 하나당. 그리고 72개월. 그쵸? 얼마? 72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총 72개월까지니까. 720만 원을 결국에는 일시불이 아닌 분납식으로 지금 지불하는 개념인데 아까 이제 우리 옆집 언니 말씀대로 720만 원 더 주고 너 애 하나 더 낳을래라는 얘기 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다른 부가적인 혜택도 당연히 있지만 너 720만 줄 테니까 둘째 낳을래 물어봐주세요. 아니 우리 옆집 언니는 안 낳으실 것 같아요. 옆집 언니는 지금 아동수당을 탈락을 해서 무슨 720만 중요하겠어요. 저는 되게 솔깃한데요. 그렇다가 네, 720만 원. 이거는 왜냐면 아이를 안 키워봐요. 10만 원이면 우리 분유값 해봤죠. 아니 기저귀 네, 한 왜요? 번 정도 한 달 기저귀 값도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고 분유도 몇 번 못 먹어요. 아,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양육수당 또는 보육수당이 있긴 하죠. 추가적인 비용. 그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긴 하죠. 진짜 뭐 그게 네. 옛날에 없었던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아동수당이 더해진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세금도 열심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세금이 계속 어쨌든 늘어나는데 물가도 오르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쨌든 뭐 돈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어떤 이 뭔가 조삼모사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게 맞춰질 때 딱히 플러스 되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좀 사실 있어요. 우리는 뭐 월급쟁이니까 유리봉투잖아요. 이제 와닿진 않지만 우리 옆집안이 오늘 와닿지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각해보면 10만 원이 너무 적다. 한편으로 주려면 애 낳기 해주려면 아까 이제 720만 원이잖아요. 총 비용이. 그러면 20만 원씩 주면 1,440만 원. 또 조금 더 솔깃하다. 근데 이제 20만 원을 주기 시작하면 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이 많아야 세금은 그래 집안에 이거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지금 우리 베이징 특파원이 쓴 유치원, 중국에 있는 유치원에 네. 대한 걸 보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우리 베이징 특파원이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유치원은 보통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애들을 봐준대요. 그리고 애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유치원에서 모두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5시에 끝나는데 원하면은 7시까지 애들을 더 봐준대요. 저녁 7시까지. 그럼 엄마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걸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 거죠. 우리도 근데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 비용이 들잖아요. 돈이 들고 무슨 뭐 다른 활동하면 활동비 또 들고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비슷한 선상에서 애들이 교육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서 네가 뭐 추가로 뭐 교육을 더 시킬 거면은 뭐 특별 활동에서 애를 뭐 빼서 다른 학원을 보낸다던가 이런 거 있어도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교육은 다 될 수 있게. 그거는 이제 국공립이 많아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국공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활비라고 해도 한 달에 제가 이제 2개 정도를 하는데 3만 6천.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의 특활비를 얘기하면은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유치원이에요. 예, 유치원이. 그거는 사립이고. 유치원. 근데 그거는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국공립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국공립에 늘려야 네, 돼요. 사립을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중국 예를 드셨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계고 사실 뭐 공산주의죠. 공산당이고 기본적으로 만들려면 언제든 정부의 주도하에 그냥 여기 해. 지어 하면 진짜. 뭐 해. 항상 해. 그리고 이제 워낙 거기는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 똑같이 비교하는 건 좀 무리고 우리 입장에서 국공립을 많이 지으라고 뭐 그러니까 원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죠 또.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력을 또 확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만큼 또 예산이 필요한 거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좋은 건 알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는 그래서 맞는 것 이게 같아요. 우선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아동수당을 그렇죠. 준 게 아닐까.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죠. 이게 반에 그 시간이 머리를 짜내는. 그리고 정권이 늘 보면 언제나 변할 때마다 또 변하잖아요. 이 현 정권 내에서 그 공약 걸었으니까 이거 일단 해줄게. 이런 개념으로도 하지 않아. 이게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장기 계획으로. 근데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출산율에 저는 도움이 큰 되겠죠.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안심을 하고 애를 맡길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것만 안정만 돼도 되게 사는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안심은 안 되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남한테 맡기는 거니까요. 네, 요즘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뭐 어쨌든 아동수당에 관련해서는 우리 옆집 언니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저소득층. 저는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나 저는 저소득층한테 더 많은 이제 지원을 해서 배고는 아이라든지 그들이 좀 더 힘들지 않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 역시도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추려내야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들 수도 있고 또 계급적인 문제도 아까 얘기를 하셨고 우리 주부조사님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 그냥 전부 다 주는 게 전부 다 주거나 전부 다 주지 않거나 그런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자들이 조금씩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배가 아프기는 하죠.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들은 알아서 하긴 그거는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돼요. 예, 그만큼 또 많이 쓰게 하면 되고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소비를 뭐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소비를 하게 만들면 되죠. 그럼 세금 뭐 돌아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야 될 텐데 나가서 해외 많이 가서 많이 쓰시는 주식 갖고 그러네요. 있고 부동산도 몇 채 갖고 있는 0에서 6세 애들도 정말 많잖아요. 아 그렇죠. 뭐 준재벌이나 재벌급들의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네요. 네. 네, 세금을 많이 내도록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도록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을 가져가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많은 거고 네. 이거 뭐 예전부터 사실 자본주의가 처음에 태생할 때부터 있던 얘기 아닙니까? 왜 있는 놈만 있냐? 없는 사람 맨날 없냐? 금수저 흑수저도 지금에 와서
최근 들어서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계속 바뀌어 나갈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단기적으로 늘어날 뺄 수 때까지 없죠. 그 그렇죠? 이슈는 어쩔 수 없는 사라지지 부분이죠. 않을 이슈. 다음 주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게 어려워. 쉽지 않네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많이 해봤네요. 어쨌든 뭐 그럼 다른 분들은 그대로 생각이 유지가 되시는 저는 거예요? 그대로 차라리 그냥 지금 현재 주는 이 돈을 이렇게 돈을 주느니 차라리 엄마들이 그냥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훨씬 앞날을 봐도 주부선생님이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다른 괜찮을 것 쪽으로 같거든요. 네. 돈을 더 많이 쓰자 비용을. 아예 정해준다. 비용을 어디다 쓸지를. 네, 사실 그래서 그런 뭐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다던가 뭔가의 정부의 지원을 그럴 수도 받아서 있죠. 직접적으로 한다던가 일일이 10만 원을 주면서 이거를 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면서 쏟아붓는 거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게 괜히 낫지 사회적인 않을까. 분열만 나온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네. 그 전에 받지 않았을 때도 대신 이제 거기에 덧붙이자면서 투명하게 쓰여져야겠죠. 말씀대로 10만 원은 주어지는 거는 내가 실제로 받으니까 내가 받는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 시린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뭐 국공립을 더 짓는다던가 혹은 뭐 특활이나 이런 데 지급한다고 했을 때 사실 투명하지 않게 비용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걸러내는 게 더 필요하겠죠. 부담님은 네, 저도 옆집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주고 상위 10%한테 뭐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게 어떨까. 그냥 더 내라고? 네네. 쉽지 않은데. 그 얘기인 즉슨 옆집원이 세금 더 내라는 네네. 아니에요. 그러네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네. 아니 신청자들 중에서 10%는 아니었던 거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내내 본인이 자꾸 불만스러운 표정이시길래 그냥 받아들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안 바뀌셨어요 생각이 우리 도둑놈 중이 아빠님은? 찝찝하긴 한데 다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쌍둥이는 20만 원 받는 당연하죠. 개별 애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생활이 지금 많이 확정이 나아지시네. 안 됐잖아요.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네. 결과가 나왔나요? 근데 근데 만약에 저도 받는다고 굉장히 길었어요. 저는 재산상 받습니다. 외벌이잖아요, 또 받습니다. 이 맞벌이잖아요. 외벌이지만 서울에 집이 있으신데. 네, 집 서울의 집이 공시지가가 낮아요. 괜찮아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한테 안 저희 주면은 저는 뭐 조용히 있을게요. 뭐 조용히 받으면서. 2탄 가나요? 그러니까 울컥하는 이유가 제가 못 받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봤는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주변에 정말 잘 살는 사람 저 아시죠? 제 차 아시죠? 제 차랑 다 값과 생각이 더 이상 될 것도 없어요,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가치가 높은 자산은 서울에 있는 집입니다. 집이죠. 그것도 스펙이라는데. 네. 아시죠? 강남 상구와 마포구 같은 경우에 전세집들도 이미 가격이 엄청나다는 거. 우리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좋은 주제로 한번 일단 얘기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수결로 네. 뭐 의견 딱 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일단은 다 주자라는 저는 의견입니다. 다 주거나 다 주지 말거나. 주지 말거나. 네. 그건 상당히 탈락한 자야. 반발 심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 주게 되면 또 그만큼 세금을 또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법에서 우리 시린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런 방법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세금을 여기서 더 내게 되면 참 제 일단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죠. 국회에서 또 이 얘기가 있을 거고 생각에는 결국에는 100%다 주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여론을 워낙 많이 보니까 네. 요새 네. 반발이 여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죠. 나중에 우리 옆집안이 눕고 있겠네요. 나중에 진작에 주지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정책이라는 걸 시행을 할 때는 너무 이제 단기간에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정치적인 걸 좀 배제를 하고 정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걸 좀 정책의 디테일을 좀 많이 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그게 부족한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아동수당을 받든지 뭐 안 받든지 간에 너무 붕괴하지 말고 또 이로 인해서 본인만 네. 진정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뭐 사회적인 계급 이런 거 좀 저는 좀 부모들부터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와닿지 않네요 또. 그게 정말 그 아이들이 요즘에는 빠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습득을 하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그게 또 학업 문제, 학교 문제가 될 수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 되게 또 안타까운 이슈도 있었고 하니까 어른들이 또 잘해야 아이들이 또 밝은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잖아요. 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저희 정책은 결과를 한번 보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둥둥 두니 아빠님의 결과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는 100% 봤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얘기 잘 해봤습니다. 네,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원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네. 네. 오늘도 전투가